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투비 아마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 됐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됐다 이렇게 세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2018년도에 만든 신조어라고 얘기하네요. 아마존이 진출하는 시장마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간까지는 디지털 광고에서 아마존 비중은 되게 좀 낮았다고 합니다. 낮았는데 1등은 이제 시장 점유율 37%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죠. 애드센스라든지 애드몹 관련된 애드워즈에서 진행하는 다 구글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들 나와 있는 것들, 특히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디지털 광고 시장을 구글에서 가지고 있죠. 37% 정도가 된다네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이 또 갖고 있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한 20.6% 정도를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데 디지털 광고 시장에 세 번째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였대요. MS였는데 그 MS를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와서 아마존이 4.1%로 그러니까 1위, 2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사실 1위하고 2위도 거의 17% 차이가 나고 2018년도 기준으로 또 2위와 3위가 아마존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그 기준차가 16% 정도의 기준차가 나기 때문에 1, 2, 3위의 기준차는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구글하고의 기준차는 33% 정도의 시장 점유율 차이를 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MS는 뭐 기본적인 OS 과정에 윈도우즈 쓰는 데는 전부 다 깔려 있는 건데 그것을 제치고 쇼핑으로 특화되어 있는 아마존이 그 과정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면 구글에 검색하는 유형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또 집약이 되는지가 나타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설정되고 뭐 하는 것들에 따라서 고객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타겟팅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존은 쇼핑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쇼핑에 관련해서 고객이 사이트 아마존에 들어와서 어떻게 구매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으고 있어서 빅데이터화 시킨다라는 부분인데 고객이 하는 행위들이 모두 자산화 된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화 된다는 거죠.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세일링을 하는, 판매를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데이터, 리타겟팅 데이터라고도 이야기하는 고객이 뭔가 흔적을 남겼을 때 그 앞전에 그 고객한테 알맞은 상품, 그 고객이 검색을 했던 상품들을 띄워준다든지 할인율을 적용시켜갖고 구매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리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각 고객별로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지 아마존에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잔여 시간, 잔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봤는지 드래그해서 밑으로 상세 페이지가 있는 데까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봤는지 그 다음에 위시리스트나 내가 이걸 찜해 놓는다는 내지는 구매의 장바구니에 집어넣어서 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최종 5단계를 구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갖다 처음에 고객의 행위를 수집을 하고 5단계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총 5점 만점에 별점을 매겨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매는 5점, 장바구니는 4점, 그 다음에 상세 정보는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를 평점을 매겨서 별점 매기로 가지고 있고, 고객의 특정 제품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제품에 맞는 광고를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우리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죠. 왜냐면 네이버에 대해서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구글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을 때 그 고객이 검색을 한 단어 위에 어떤 그거에 관련된 상품
상품들을 초이스를 하게 해준지 리스트업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광고 상품을 팔잖아요. 네이버에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내가 선호하는 패턴이라든지 어떤 것들, 이런 패턴을, 고객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전부 집약을 해서 광고주가 만약에 광고를 낸다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광고주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과 내가 타겟팅하는 실질 고객의 어떤 성별, 그 다음에 연령대, 지역별,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잡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어떤 형태적인 집단을 셀렉팅을 해서 타겟팅 광고를 한다는 게 지금 페이스북의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타겟팅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존은 다른 네이버의 어떤 검색의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아마존은 판매를 위한 그 판매 사이트잖아요. 그 판매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은 무언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구매를 하는 과정들을 아까 5단계로 나눴듯이 5단계로 과정을 움직이게 돼 있는데, 아마존에 들어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평점을 매겨서 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글은 소비자의 관심사를 알아요. 검색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소비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그런데 아마존은 소비자가 무엇을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미지 광고, 브랜드 광고라면 모르겠지만 세일링을 위한 판매 광고라고 된다면 어디가 더 맞는 타겟팅 광고를 하기에 적합한 데냐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있는 고객의 분류가 돼 있는 것에 맞게끔 내 제품을 세일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업계에서, 디지털 광고업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처럼 되고 있다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봤던 지명 광고라든지 TV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디지털 광고로 많이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는 시청 시간보다도 유튜브를 보는 시청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 아이가 보는 영상 매체 앞에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광고, 디지털 광고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성인이 돼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을 오프라인 마트나 샵에서 할 수도 있지만 쇼핑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그 고객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서 그 앞에다 내가 필요한 그 고객이 주로 보는 정보를 앞에다 띄워준다 그러면 리타겟팅, 내가 구매를 하지 않고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다시 띄워주는 것보다도 너 이런 거 구매하러 들어왔구나, 내가 이런 거 보여줄게, 어때, 이거 괜찮아? 그래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상품을 클릭했을 때 구매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구매가 전환되는 확률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이커머스 평균이 1.33% 정도에 불과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와서 검색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의 예를 들면 네이버의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이커머스 과정의 이야기는 1.33%밖에 안 된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평균 아마존에서 그렇게 유도가 되는 확률을 보니까 9.78%의 일반 전환율을,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10명을 하면 그 중에 1명은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 아마존에 주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프라임 회원이라고 있는데 이 프라임 회원의 전환율을 보니까 20에서 30%가 전환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10명한테 이 광고를 노출시키면 2명에서 3명은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타겟팅 광고로 핵심적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키워드 브랜드 광고를 하는 걸 빼고 판매를 집중하기 위한 세일링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마켓 자체가, 펼쳐져 있는 마켓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살지 안다는 것을 광고주 입장에서 이 고객이 무언가를 다 했던 패턴을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어떤 고객한테 내가 이 광고를 하면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개에 관련된 용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료를 한다 그러면 이 사료도 어떤 브랜드를 썼는지를 한다면 유사 브랜드를 관계하시는 분이 그걸 띄울 수가 있겠죠. 막연하게 개를 키우는 고객한테 사료의 전반적인 걸
계획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키우는 고객인데 그 고객이 주로 아마존에서 어떤 사료들을 구매했는지를 패턴을 알아서 그거에 합당한 비슷한 류의 상품을 디스플레이를 해준다면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는 광고주가 직접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듯이 아마존에서는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만 셀렉팅해서 한다든지 한 달 동안 여드름 치료제를 사간 고객한테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도 광고주가 직접 광고 타겟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존은 그거와 더불어서 PB 상품들, 퍼블릭 브랜드 상품들도 개발을 해서 같이 광고에 노출시켜서 매출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 유통은 이미 글로벌 유통 브랜드였으니까 유통은 확고하다라고 하고 부동의 1위 아마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험하다 그러면 알리바바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클라우드 제공. 지금 웹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하죠. 그리고 콘텐츠 제공. 제가 다른 것에도 아마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컨텐츠,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컨텐츠도 계속하는 것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광고 제국의 성까지 싸고 있다는 게 이제 아마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잘 보셔야지 그 틈새에서 어떤 아이디어 소스가 나와서 그것을 내가 준비를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아마존을 이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의 어떤 변화를 봐야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거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움직였을 때 그런 부스러기들의 아이디어들이 나한테는 리치마켓, 틈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아마존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한 것도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해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꾹,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아이디어 전문 소스에 대한 아이디어 전문 채널 방송이라는 거 아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